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차는 BMW 520D 럭셔리 라인이고요. 1편으로 외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BMW 마크가 후드에 있죠. 이 밑으로는 지금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달린 상태여서 지금 열려 있는데, 이 온도에 따라서 처음에 냉간시 시동을 걸 때 차를 먼저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뭐 굳이 냉각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떤 연료의 효율을 위해서 닫아둡니다. 셔터 그릴이 닫히면 사실 공기 저항에도 더 좋고, 그리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온도가 오르지 않으면 연비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온도를 더 빠르게 오르게 하기 위해서 연료를 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셔터 그릴은 뭐 물론 고장나면 안 좋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그 밑으로 있는 것이 레이더 센서입니다. 지금 BMW 5 시리즈 G30 바디 오면서 거의 모든 차 5 시리즈에 지금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 센서가 기본으로 모두 다 달려 있고요. 전에 이야기했던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센서가 이제 그릴에 함께 숨겨져 있던 반면, BMW는 항상 이렇게 별도의 밑쪽에다가 레이더 센서를 따로 두더라고요.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가 들어있고요. 보시면 데이라이트랑 굉장히 이쁘게 잘 어우러져서 되게 이쁜 라이트입니다. 특히나 이 마감 처리는 확실히 제네시스 브랜드보다도 BMW랑 벤츠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깨알 같은 BMW 어댑티드 LED라는 문구가 있죠. 자동 오토 기능이 있어서 그 앞차가 있을 때는 라이트를 벌려주거나 뭐 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별도 코딩을 통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드웨어 자체는 그 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하드웨어입니다. 타이어는 앞쪽은 245, 45R 18이고요. BMW 특성상 아마 뒤에는 또 다른 사이즈의 타이어를 썼을 거예요. 럭셔리 라인의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무난하게 중후한 휠이죠. 그리고 옆쪽에 이제 럭셔리라고 쓰여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 범퍼 라인에 벤트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멋이 아니라 정말 공기 흐름을 위한 벤트가 이제 앞바퀴 앞뒤로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러,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생겼는데, 좋은 게 이제 블리스가 이쪽에 이제 함께 있어요. 블리스 기능이 엄청 정교하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만 이 점선 이후에 이 부분을 이제 오목 유리를 써서 더 시야를 확 확보하게 하는데, 이 BMW 5 시리즈는 기본으로 이 오목 유리를 양쪽에, 이 점선 이후에 오목 유리를 양쪽으로 써놨네요. 그래서 뭐 굳이 미러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수입차들이 미러가 좀 작으면서도 오목 유리를 채용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시야각이 좁다고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G30 바디 와서는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 제가 제네시스에서 지적했죠. 손잡이는 지금 시동 걸고 제가 키를 갖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래서 이 안을 잡고 열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시동을 건 상태에서 이 터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제네시스처럼 물리 버튼이 따로 있는 것보다 이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게 훨씬 제 취향입니다. 눌리는 맛에 의한 확실히 잠금을 기억하실 분들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저는 이게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터치 버튼은 이 문 4짝에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옵션의 차이랄까요? 아쉽게도 소프트 클로징은 없죠. 520D에서. 530i에서 뭐 좀 비싼 모델로 가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 클로징은 없고요. 아무래도 후륜차다 보니까 뒷 브레이크도 굉장히 크고, 또 뒤쪽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를 채용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뒤쪽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8입니다. 앞쪽이 245, 45, 18. 앞뒤를 똑같은 사이즈의 타이어로 했나 보네요. 그리고 주유구를 보면 애드블루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저 후드 안쪽에 그 애드블루가 있어서, 애드블루를 하려면 후드를 열고
애드블루를 넣었어야 되는데, 와셔액처럼 넣었어야 되는데 주유구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이 급하게 애드블루를 찾을 때는 주유소에서 가끔 애드블루를 이제 주유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주유구에 애드블루가 함께 있는 것이 안 그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후면에도 풀 LED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깨알같이 BMW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뒷모습은 F10 시리즈에 비해 좀 더 날렵해졌다 같은 느낌이고요. 모든 520D 시리즈도 후면에 이제 머플러가, 쌍머플러가 사용이 되네요. 트렁크는 대략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G80보다 바닥이 좀 더 높고 그래서 아마 트렁크 사이즈는 G80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깊은 트렁크라서 역시 큽니다. 골프백은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땐 한 많이 넣으면 3개에서 3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4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반기는 건 요 앰비언트 라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앰비언트 5 시리즈 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뭐 X5나 뭐 그 상위 모델처럼 예쁘게 들어가질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동급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은 풀 LCD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라서 그런데 뭐 컴포트 모드, 뭐 에코 프로 모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다채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RPM 변화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성을 좀 개선한 LCD의 특장점을 이용한 그런 계기판인 걸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재질은 필름 같아요. 리얼 우드는 아니고 필름을 이 위에다가 이제 필름 우드 재질의 필름을 붙인 건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죽이 잘 쓰였고요. 이 위에는 가죽은 아니고 우레탄 재질에다가 이제 스티칭을 넣어서 가죽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데, 전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성이 한층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럭셔리 라인만 그런 건지 뭐 다른 모든 라인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이 들어와서 굉장히 잘 이쁘게 밤에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라이트 조작부는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BMW의 라이트 조작부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핸들은 직경이 좀 스포티하게 좀 작게 잘 나오고 이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뭐 M 패키지 핸들이냐 아니냐 뭐 크게 구분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핸들이 점점 스포티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열선이 이쪽에 있었는데 핸들 열선 버튼이 이쪽으로 와서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핸들의 이제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고요. 이쪽을 조작을 해서 반자율 주행을 켜고 끌 수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오디오나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조작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걸 눌러서 뭐 음성 명령을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대하는 게 없어서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음 공조장치 쪽을 보시면 하이그로시 재질이에요. 그래서 먼지나 때가 엄청 잘 묻습니다. 고급스럽긴 한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질은 아닙니다.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재질이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이 가지고 있는 버튼이죠. 네,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입니다. 뭐 그래서 비상시 자동 제동이나 이런 것들을 켜고 끌 수 있게 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작동 여부와 함께 표시해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역시 개인 할당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구형도 그렇고 신형도 그렇고 이 부분엔 터치가 돼요, 항상. 그래서 꼭 누르지 않아도 이 위에를 훑고 가도
이런 식으로 기능이 표시됩니다. 이건 구형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할당을 하고 이 위를 이렇게 슬쩍 훑으면 무슨 기능이 되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전에보다 좀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공조 장치는 좀 디스플레이가 6.2 OLED로 바뀌어서 시인성에서 조금 더 낫습니다. 그 위에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좋은 건 통풍 시트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풍도 3단계로 함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단계를 처음에 켜놓으면 조금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2단계로 낮아지더라고요. 어떤 모터의 과부하를 좀 막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센터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이그로시 재질로 했고 기어봉의 디자인이 애플공에 비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아이드라이브는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다른 건 이 움직이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조작이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이 차량은 그 서라운드 카메라가 달려있진 않아서 만약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후방만 나옵니다. 대신 파크파일럿에 의한 그 장애물 표시들은 여기 옆부분까지 기록에 의해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서라운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면 굳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라이트가 있어서 보기가 편리하고요. 이쪽에 12V 잭이 하나 더 있고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안에 무선 충전 패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스팅어나 뭐 현대 기아 차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가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약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무선 충전 패드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이것도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그렇다고 충전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게 저희는 항상 수입차를 사면 이 내비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항상 이쪽에다가 핸드폰 거치대를 놓고 내비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내비라서 이쪽에 놓고 쓰는데 이 BMW G30 바디는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맵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틀어놓은 게 T맵이고요. T맵을 통해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화면으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게 저 앞에 보이시는 HUD에 연동돼서 이 경로 안내를 해주진 않아요. BMW 순정 내비가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렇지만 T맵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T맵의 정보를 받아서 경로 안내를 할 때 이 HUD에 좀 포함이 됐으면 거의 뭐 현대기아 차랑 동등한 경쟁력을 내비 분야에서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디스플레이는 꽤 크고 터치가 이번부터는 돼서 상당히 좋고요. 이 뒤쪽으로 스피커가 또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가 있어서 뭐 소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소리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순정 오디오로 충분히 만족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 G80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백미러 상에 이 마감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BMW는 이번에 좀 얇은 테두리의 백미러를 쓰고 있고 마감도 G80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G80이 아니라 현대 소나타 새로 나온 신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걸 교체를 했다고 해요. 바꿔야 되는 게 맞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두껍고 너무 쓸 일 없는 버튼들도 많고 앞에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렸어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라이트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양쪽 그 독서등과 이 전체를 킬 때랑은 확실히 구분이 돼서 밤에 뭔가 찾거나 정차한 상태에서 찾거나 할 때는 이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굉장히 환한 실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수석에서 뭘 하거나 운전석에서만 뭘 해서 간단한 조명이 필요할 때는 이 버튼을 통해서 개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이 선루프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선루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누르면 틸팅이 되고 닫을 때는 직관적인 버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닫거나 또 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열면 같이 열리게 되고요. 선루프 버튼은 뭐 이런 직관적인 이 기능의 버튼이 거의 전 브랜드가 통일화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쓰기 좋은 버튼이긴 합니다. 특이한 건 이 조수석에도 저 자리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트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시트 이 무릎걸이도 잘 움직이고요. 전체적인 길이, 각도, 그리고 이 사이 이 2분의 1 이상 지점을 어떻게 굽히냐도 잘 만들었고, 헤드레스트도 전동, 턱걸이 전동.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사이드 볼스터의 움직임입니다. 사이드 볼스터의 조임 정도, 그리고 가운데 이 주지지대를 또 마찬가지로 개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확실히 5 시리즈가 더 낫습니다. 제네시스 G80보다. 그렇고요. BMW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밑에 이 트림에, 이 컵홀더 부분의 트림상의 이 우레탄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재질을 가장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차량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좀 싸구려틱하게 만드는데, BMW는 이 부분의 재질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으면서도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좌석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 운전석을 저는 좀 당겨 앉는 편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앞좌석에 그 너비는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이고요. 이 밑에 이제 다리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들어가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5 시리즈는 확실히 5 시리즈긴 해요. G80이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G80이 아마 현대가 실내 뽑는 게 더 좋으니까 아마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두 차 모두 쓰기에는 제 느낌에 뭐가 더 낫다라고 하기는 좀 하네요. 컵홀더는 큼직하게 지금 파티션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으로 뚫려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뒷좌석에 이 손잡이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안쪽에 그냥 핸드폰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정도가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G80은 그랬던 것 같은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 열선이 뒤쪽에도 들어가고요. 이 밑에는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수납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좀 굉장히 얕고요. 요만큼 정도고요. 밑에는 굉장히 깊습니다. 한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고급 라인에 들어가면 뒤쪽에서도 좌석 그 온도를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얕은 것 같아요. 그 차에는 이 밑에 수납은 그대로 살리고 위에는 보통 공조 장치를 위한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뒤쪽에도 이 책을 꽂을 수 있는, 책이나 간단한 서류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는 이런 식으로 내리면 팔받침이 됩니다. 팔받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컵홀더는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컵홀더의 마감이 괜찮네요. 다만 이 팔걸이는 어떤 나쁘진 않은데, 이쪽은 플라스틱이고 이쪽은 가죽인데 조금 작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제네시스에 비하면. 그래서 뒷자리에서의 고급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을 뒷자리에 태울 때는 제네시스의 실내가 더 낫고, 평소 아이들이 탈 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간소화된 팔걸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편하고요. 이 위에 머리가, 제가 지금 키가 177 정도 되는데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는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가운데 자리에 앉아 볼게요. 제네시스 G80 가운데 자리가 못 앉을 정도였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닿지도 않고, 다리는 물론 센터 터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후륜구동 특성상 센터 터널이 지나가서 불편하긴 하지만 제네시스보다는 훨씬 나은 공간을 보여주네요. 이쪽을 좀 더 팠어요. 가운데 부분을 좀 더 판 게 있어서
확실히 뒷자리 가운데까지 활용하기에는 BMW 5 시리즈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뒤쪽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독서등이 각자 켜거나 또는 전체를 밝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켤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실내는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쉐이드가 있진 않네요. G80에서는 선쉐이드가 있었는데, 그리고 뒤쪽 선쉐이드도 없습니다. 고급차의 상징인 뒤쪽 선쉐이드가 없어서 확실히 어떤 옵션은 현대차를 따라가긴 좀 힘듭니다. 편의 장비나 뭐 고급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현대차가 좀 더 낫긴 한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진짜 예쁘다. 네, 이상 실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편으로 돌아올게요.